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작성했었던 콜백 함수의 코드를 프로미스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패치 메뉴를 이용해서 콜백 함수 처리를 해뒀죠. 그래서 12번에 있는 왼쪽 이 화살표를 접으시면 패치 메뉴 안에 콜백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거를 위에다가 바로 하나씩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콜백 함수로 작성된 코드고요. 이 위에다가 바로 프로미스 문법이죠. 문법으로 작성된 코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똑같이 이 아래 코드를 그대로 옮겨 보도록 할 거예요. 자, 패치 메뉴를 똑같이 쓸 거고요. 자, 패치 메뉴를 콜백 함수가 아닌 프로미스 문법으로 간다라고 하면 똑같이 실행을 하고, 즉 실행하고 이 안에다가 함수를 넘겼었죠. 이번에는 이 안에다가 함수를 넘기는 게 아니라 끝에다가 점 den으로 합니다. 자, 점 den이 뭘 의미하냐면, 자, 이 비동기 처리가 필요한, 그래서 5초 뒤에 실행될 이 함수의 코드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 5초 뒤에 실행이 끝나고 나면 이걸 실행해줘라고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번에는 펑션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리절트라고 하는 것들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리절트에 대한 결과물을 아까 저희가 봤었지만 이 밑에 보시는 콘솔 로그 이 부분이죠. 요게 바로 컨트롤되면 실행될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참고로 지금 이 코드 샌드박스에서 자동으로 계속 이렇게 포매팅을 해주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코드가 정리되고 있는데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호출되면 실행될 코드가 이렇게 .den,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이 뭐냐면 그 다음에 요 에러 부분 있죠. 제가 아까 에러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또 인자라든지 파라미터를 정의해서 그걸 핸들링 해야 된다, 제어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명시적으로 여기다가 캐치라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에러라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받아가지고요. 에러라는 걸 받아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콘솔 에러 처리 이런 것들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게 돼요. 훨씬 더 깔끔하게 실행된 결과라던가,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성공했을 때 결과라던가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결과를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den이면 성공했을 때 결과에 대한 처리가 이렇게 익명 함수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콜백 함수에서 있었던 단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게 바로 den과 catch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미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아까 보시는 그 블로그에 적혀 있기 때문에 뭐 병렬 처리라던가 여러 개를 그 체이닝 한다거나 그런 것들 봐주시면 돼요. 그 체이닝 하는 관점에서도 요거를 마지막에 하나 더 그 말씀을 드리면, 렌더 페이지 UI를 하고 나서 이렇게 뭔가 처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렌더 페이지 UI도 사실상 여기 안에다가 뭔가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올바른 체이닝은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렌더 페이지 UI 하고 여기다 .den 하고 여기다 또 리절트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코드 작성도 가능해져요. 네, 보시면 패치 메뉴 한 다음에 den에서 렌더 페이지 UI 호출해라. 그 다음에 메뉴하고 페이지 UI까지 그리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리절트로 또 뭔가 처리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함수를 계속 체이닝이라는 표현인 건데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코드가 간결해지면서 이 전체적인 로직들 구간에서 난 에러는 모두 다 이 캐치라고 하는 곳에서 다 일괄적으로 처리하겠어 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문법이 바뀐 것, 그게 바로 프로미스 문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프로미스 문법으로 다들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바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어싱크 어웨이트 문법으로도 많이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제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프로미스 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블로그에 있는 글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거기까지 프로미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끝내기 전에 제가 너무 그 프로미스를 사용하는 곳의 코드만 고쳤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된 캐치로 프로미스로 처리를 하려면 프로미스 객체를 만들어서 리졸빙 하거나 뭐 리젝트 하고 하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 패치 메뉴를 좀 더 코드를 보완해 보겠습니다. 패치 메뉴에서 사실상 이 프로미스를 반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패치 메뉴에서 .den .catch 했을 때 이 패치 메뉴의 결과가 프로미스가 아닌 이상 이 코드가 프로미스 객체여야만 den catch가 유효하게 동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관점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코드가 아마 정상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패치 메뉴 안에 있는 본문을 바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것도 빠르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일단 리턴으로 제가 여기다가 new promise라고 하는 프로미스 객체를 만들 거고요. 프로미스 객체 안에는 펑션으로 resolve와 reject가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공했을 때 그 반환해줄 값과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반환해줄 값, 리졸브와 리젝트라는 파라미터가 오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set timeout이라고 했었던 이 코드 있죠? 이걸 그대로 다 들고 가서 위에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콜백 펑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도 리턴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실상 저 데이터를 리졸브를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패치 메뉴의 반환값이 프로미스 객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눈으로 보여드리면 패치 메뉴의 지금 반환값은 new promise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프로미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지지고 볶고 어떤 내용들을 처리한 다음에 결과는 쪽으로 성공했을 때는 리졸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den으로 보내줄 거고요. 여기다 보내줄 겁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리젝트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에러가 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아마 저희가 적진 않았는데 만약에 에러가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또 에러를 이렇게 리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사실 리턴은 필요 없고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리젝트해서 에러를 반환하게 되면 저 에러는 사실상 또 저 밑에 캐치로 이렇게 전달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 에러 핸들링하는 코드는 이제 실제 API를 붙여가지고 들고 올 때 그런 throw라고 해서 new 에러 뭐 이런 에러 객체를 정의하게 될 텐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API를 붙일 때 안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에러에 대한 제어와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제어를 리졸브와 리젝트로 할 수 있고, 리졸브로 반환된 결과, 리졸브로 호출할 때 넘긴 데이터가 된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리젝트로 에러를 핸들링해서 저 캐치 안에서 또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말로 이제 프로미스 사용하는 곳과 그 다음에 프로미스를 반환해주는 부분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